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고등학교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영재학교 입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시기지만 과학고나 특성화고 같은 전기고등학교 지원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3학년 1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입시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입 수시 전형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중에서도 과학고 입시에 도전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런 수험생을 두신 우리 학부모님들, 그동안은 제가 주로 딱딱한 좀 입시 정보 위주로 영상을 만들어 왔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과학고 입시를 준비해 왔던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쭉 돌이켜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시 준비에서 이 멘탈, 마음가짐 이런 게 참 중요하구나.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입시 전략을 짜고 정보 수집하고 분석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체계적인 준비보다 그 입시를 대하는, 접하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선배들 이야기, 과학고에 도전했던 선배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올해 과학고 입시에 도전하고자 하시는 우리 학생분들, 학부모님들이 이거 세 가지는 꼭 마음에 담고 본격적인 입시 준비에 들어가십사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 얼마 전에 있었던 영재학교 입시 도전하시고 떨어지셨던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아직 발표가 나지 않은 학교도 있고 또 최종 3단계가 남아 있지만 대부분의 도전자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영재학교 입시죠. 영재학교 지원자 수가 매년 한 6,000명에서 7,000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는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종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은 정원의 모집을 다 포함해도 보통 830명에서 40명 정도, 지원자의 90% 가까운 인원이 떨어지는 입시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영재학교 입시는 어린 학생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굉장히 어렵게 준비해 왔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탈락의 여파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파가 그 다음 입시, 학생의 다음 공부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또 문제고요. 그래서 영재학교 떨어지고 과학고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또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좀 깨름직한 마음으로, 탐탁치 않은 자세로 과학고 입시를 대하시는, 준비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학생분들 또 학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첫 번째로 제가 적어드릴 말씀인데요. 과학고는 영재고와는 다른 학교다.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다른 학교라는 건 과학고와 영재학교를 어느 학교가 더 좋다고 비교 우위에 놓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다른 학교라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영재고 떨어지고 과학고 준비하면서 실망하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과학고는 영재학교 떨어진 애들이 가는 학교야, 과학고보다는 영재학교가 좋지, 이런 나름대로의 선입견 때문인데요. 영재학교가 과학고보다 입시가 좀 더 빨리 진행이 돼서 오는 그런 오해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재고와 과학고의 입시 실적을 단순 비교하는 데에서 오는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단언컨대 영재고가 좋아, 과학고가 좋아, 이런 질문은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질문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는 서울대가 좋아, 카이스트가 좋아, 이런 질문하고도 비교될 수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은 국립대학, 서울대학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수학과, 특히 최근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여러 영역에서는 또 연구 실적이나 업적, 졸업생들의 진로 관련해서는 카이스트가 서울대보다 앞서거나 또 독보적인 자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적지 않죠. 영재학교와 과학고에 대한 이런 객관적인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어린 중3 학생들이 어떤 입시에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 최초의 실패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학생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요, 분당에 사는 학생이었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특히 수학, 과학을 잘했고 그 중에서도 수학을 잘했습니다. 유명한 영재학교 대비 학원에서도 모의고사를 보면 최상위권에 포함이 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서울 과거를 썼다 떨어졌습니다. 영재학교에 떨어진 거죠. 수학, 과학 쪽으로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학생이었는데
자기 인생에서의 이 첫 실패가 이 학생한테 그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몰고 옵니다. 그 결과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도 완전히 망치게 되고, 부모님들은 학생이 수학과학을 좋아하고 잘하니까 영재학교가 안 되면 당연히 과학고 준비시켜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셨는데, 학생이 일체 입시 준비를 거부하는 뭐 그런 사태가 왔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과 학생의 갈등도 격화돼 가고, 제가 그 학생을 만난 시점이 그런 갈등이 완전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학생은요, 과학고 입시를 결국엔 준비했고, 그리고 합격을 했고, 과학고등학교 2학년을 조기 졸업하고 올해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 1학년 대학 새내기죠. 제가 그 학생을 만나서 처음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이 학생이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차이를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수학과학 쪽에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라고 생각하는 영재고에 꼭 입학을 하고 싶었는데, 자, 1차적으로 자기 꿈이 깨졌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오는 실망감에서 여러 가지 방황이 찾아온 거고, 하지만 이 학생은 본인이 수학과학 덕후라는 걸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고, 과학고가 영재학교 떨어진 학생들이 가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는 입시 현실을 알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그게 조금 위안이 되기도 했고, 또 자신의 진짜 목표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뒤에 입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기 졸업까지는 아니고 대학교 조기 입학 자격만 얻어서 서울대에는 지원할 수가 없었지만, 이 학생은 인공지능 쪽에 좀 관심이 많던 학생이라 설사 이 학생이 서울대하고 카이스트를 동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두 학교에 모두 붙었다 하더라도 이 학생은 아마도 카이스트를 선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분야에서만큼은 우리나라 뭐 최고의 전문가들이 사실은 카이스트에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실리적인 측면에서 굳이 서울대라는 타이틀이 꼭 필요하지 않은 케이스의 학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과학고 입시를 준비할 때 과학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먼저 필요하고요. 영재학교와 대등한 선택지로서의 또 다른 방향의 수학과학 영재들이 가는 학교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셔야만 과학고 입시도 제대로 준비하고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자, 수학, 과학, 영재들이 입학하는 학교가 과학고다. 과학고 입시를 우리가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재학교 입시와는 또 다른 경쟁력을 요구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재학교 합격한 학생들 중에 과학고 입시 도전하면 떨어질 학생들 많습니다. 평가 방법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특히 영재학교에 도전하지 않고 과학고 입시에 곧바로 도전하는 학생들은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영재고 떨어졌던 수많은 수학과학 영재들이 과학고에 도전하게 되니까 그런 학생들과 경쟁해야 된다는 점. 과학고는 영재학교하고 다르게 광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과학고 경쟁률이나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00명 중 한 3, 4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영재들의 입시입니다. 또 다른 학생 케이스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서울 강북 그냥 일반 중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수학과학 내신은 굉장히 잘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기간 내내 수학과학은 거의 뭐 100점 또는 뭐 90 몇 점 이런 식으로 다 A였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수학과학은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학생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학생의 수학과학 수준이라는 게 그야말로 중학교 딱 그 학교 내신에 맞춰준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선행도 기본적으로 조금은 돼 있는 학생이었지만 중학교 과정 내에서 내신 수준을 조금 벗어난 수학과학 이야기들, 예를 들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독서라든지 탐구라든지 실험이라든지 창의적인 질문들, 이런 것에 관한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거의 백지 상태에 가까운 그런 수준의 학생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런 학생을 수학과학 영재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과학고 입시도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재학교 준비하는 학생들처럼 뭐 KMO라든지 과학 올림피아드라든지 이런 고난도 지필고사 훈련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의미에서 활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수학과학 과제 집착력이 있어야지만 과학고에 입학할 수 있다. 내신 만점은 우리가 수학과학 영재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학업 역량이 있고 성실한 학생이면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는 제한적인 수치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반대로 또 뭘 의미
의미하냐면요, 설사 내가 수학과학 내신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수학과학 내신 올백이 아니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수학과학 경쟁력을 키워왔다고 생각이 든다면 과학고 입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재학교에 지원했었던 아니면 지원하지 않았었던 간에 과학고를 준비하면서 그 첫 출발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자, 자소서가 정말 중요한 입시다. 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고입과 모든 대입을 통틀어서 자소서가 가장 중요한 입시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과학고 입시를 꼽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두 가지를 꼽는데요. 첫째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수학과학 내신만으로 수학과학 영재성을 확인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실질적으로 과학고 입시에서는 학생의 제출 서류나 면담 면접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사실 자소서보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면담 면접이지만, 특히 면접보다 탈락할 확률이 더 높은 면담 같은 경우는 자소서에서 그 질문이 나오고 자소서를 중심으로 면담이 진행된다는 점, 자, 이 점에서 우리가 자소서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학고 면담 질문 몇 개만 확인하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고 입시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경쟁이 치열한 경기북과고 면담 질문 보면 지원자가 자소서에 증명과 유도가 재밌다고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면담 질문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법은 몇 가지나 알고 있나, 네 가지라고 말하자 네 가지의 증명법 각각에 대해 설명을 해봐라, 이런 질문이 나왔고요. 자소서에 적은 부정방정식 문제 풀이법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시오. 자, 자소서에 아인슈타인 관련된 이야기를 적은 학생인데, 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중력파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도하는 걸 좋아한다는 학생에게는 자, 어떤 것을 작도해 보았는지 말해보시오. 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게 과학고 1단계 면담입니다. 자소서 소재, 수준에 따라서 면담 질문의 방향도 또 질문의 수준도 달라지고 거기에 따른 나의 답변도 달라지겠죠. 결국에는 당락의 출발점이 자소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영재학교 준비하셨던 분들은 비슷한 자소서를 우리가 3월달, 4월달에 미리 써봤지만, 영재학교 자소서는 이렇게 과학고처럼 선생님들과 직접 만나서 그 내용을 검증받는 과정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과학고 입시에서처럼 자소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재고에 제출했던 자소서를 우리가 그대로 과학고 입시에 사용할 수 없는 이유이고요. 써봤던 학생이건 처음 써보는 학생이건 과학고 자소서는 일단 면담에 포인트를 두고 면담용으로 얼마나 적절한 자소서인가, 여기에 방향을 맞춰 지금부터 입시 준비 첫 출발 단계에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전형 요소가 바로 과학고 자기소개서다.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글을 잘 쓰고 자기가 했던 활동이나 공부를 잘 포장하는, 예쁘게 포장하는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소서에 내가 뭘 쓸까, 어떤 소재를 선택할까, 그거를 통해서 나의 어떤 장점과 특성을 드러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짜 수학과학 경쟁력을 끄집어내고 또 지금 현재 무엇이 부족해서 남은 기간 그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 보완의 과정이 자기소개서 작성의 핵심이고 그게 곧 합격 경쟁력이 된다. 자,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7월 초 현재 20개 과학고 중에서 아직 자기소개서 양식이 발표되지 않은 학교들이 한 6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학교들도 뭐 이번 주, 다음 주,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자소서 양식이 모두 공개가 되니까 그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대부분의 과학고들은 뭐 지난해 자소서와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으니까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아직 발표되지 않은 학교들은 지난해 자소서를 기반으로 수학과학 소재들부터 발굴하는 과정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곧 이어서 과학고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으로 찾아뵐 예정이고요. 기존에 제가 영재학교 자소서 특강으로 몇 편의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학고와 영재학교 자소서는 적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요. 함께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재학교 떨어지신 분들, 또 뭐 기말고사 혹시라도 조금 망치신 분들, 자, 실망하지 마십시오. 남은 기간 자소서 면담 면접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입시가 과학고 입시입니다. 입시 관련해서 또 추가로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